라이노 기초 10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필터 그리고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터는 일단은 어떤 라이노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쓰시는 게 좋고요. 처음부터 저 필터를 쓰신다고 하면 물론 뭐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을 수도 있고요. 좀 어떤 헷갈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이제 점이 뭐지? 점이 이거구나. 선은 이거고 서피스는 뭐고 뭐 폴리 서피스가 뭐고 그런 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거를 뭐 꺼놓고 이거 왜 선택이 안 돼? 막 이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었죠. 자, 일단은 뭐 어떤 서피스의 컨트롤 포인트만 편집을 하려면 이 컨트롤 포인트를 막 당겨야 돼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처럼 구만 하나만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어떤 복잡한 형태의 어떤 하나의 개체에 점을 켜서 편집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컨트롤 포인트만 잡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때 만약에 이 필터를 몰랐다면 막 다 잠그고, 저는 단축키로 잠궜어요. 뭐 이렇게 해서 잠그고 뭐 한 다음에 하실 수도 있겠죠. 전 그렇게 잘 작업했습니다. 그게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필터를 알고 있다면 여기 이제 제어점, 이게 컨트롤 포인트입니다. 제어점만 켜서 제어점만 선택되게 하고 작업을 하면 정말 제어점만 선택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이 폴리 서피스만 선택하고 싶어. 그럼 다시 폴리 서피스 선택 체크하시면 폴리 서피스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. 점만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점만 선택이 됩니다. 얘를 끄면 비활성화, 그냥 아예 끈 거랑 똑같고요. 물론 그때그때 사용 안함 하셔도 끈 것과 동일합니다. 대신 이 필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을 꺼내 놓고 사용 안함, 사용함 이렇게 치셔야겠죠. 필터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도 그냥 이 포인트 편집할 때만 가끔 씁니다. 특별할 때만 쓰죠, 거의. 자, 일단은 초기화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 놓고, 제 버릇입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아, 괜히 숨겼네. 여기 선택 도구로 넘어갑니다. 여기 보시면 딱 봐도 모두 선택, 선택 취소, 뭐 반전, 뭐 얘는 마지막으로 만든 개체 뭐 점이었나 보군요. 마지막으로 만든 개체 좋았어. 그럼 이걸 좀 끌어당기고 뭘 했어? 얘냐? 그럼 네, 쟤입니다. 마지막으로 손댄 놈이 누구냐? 라는 거죠. 뭐 저거 할 일이 있나 봅니다. 이 라이노 만드신 분들이 괜히 저걸 넣진 않았겠죠. 저는 클릭해 본 적이 거의 없죠. 공부할 때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도움말 여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고요. 지금은 뭐 제가 자주 쓰는, 제가 유용하게 썼던 것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여기 보면 중복된 개체 선택, 이게 또 커브가 됐었나 모르겠네요. 얘를 컨트롤 C, V 해서 커브를 두 개를 겹쳐놨죠. 짠 하면 네, 됩니다. 중복된 거 골라낼 때 저걸 쓰면 참 좋겠죠.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면 되시고요. 모델링 할 때 어떤 뭐 돌출하거나 뭐 합집합, 뭐 차집합 이런 거 할 때 저렇게 커브들이 겹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혹시나 하고 한번 눌러주시면 네,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잘 쓰는 게, 그 다음 잘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자주 쓰는 거군요. 이 컬러로 개체를 선택하는 겁니다. 일단은 요걸로, 자, 빨간색만 선택하고 싶을 때 얘를 먼저 선택하셔도 돼요. 일단 얘 먼저 눌러보죠. 색으로 선택, 대상 색을 가진 개체 선택, 짠, 엔터 하면 걔만 쫙 해서 얘를 뭐 그룹 지어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것저것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. 대략 이런 얘들입니다. 컬러로 선택한다는 건. 그러면 이건 좀 억지스러운 예였고, 이걸 어떻게 쓸까요? 여기 보시면 제가 스톤과 스톤 커터, 그리고 이 스톤 커터를 사용해서 차집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려놨죠. 주얼리 쪽에서는 이걸 자주 쓰게 될 겁니다. 여기 컬러로 선택, 이제부터 자주 쓸 수도 있겠죠. 그 전까지 뭐 다른 분들,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
스톤은 3번 레이어, 뭐 스톤 커터는 뭐 4번 레이어,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.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저 레이어로 뭐 숨겼다가 꺼냈다가 할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. 근데 제 작업 스타일은 네, 한 레이어에서만 하는 스타일이라서.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숨겼다가 숨긴 것 자체를 잊어요. 그리고 나서 그렸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? 막 찾습니다. 한참 있다가 찾겠죠. 이렇게 아 여기 있었지 하고. 네,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한참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리듬을 타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를 찾는다고 이렇게 좀 허비하다 보면 좀 박자가 틀어지죠. 예, 리듬이 깨지게 되니까. 그래서 전 레이어를 잘 안 써요. 레이어 쓰면은 아주 특별한 거, 뭐 사진 넣을 때 사진은 따로 레이어 해놓고, 뭐 지금 레이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교부제들 숨겨놓을 때. 뭐 어찌됐든 이럴 때 많이 쓰는데, 자 어떻게 쓰느냐. 일단은 이 스톤 배열할 때 스톤 커터와 스톤을 같이 하겠죠. 왜냐하면 스톤을 왜 같이 할까요? 검사 맡아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도 느낌을 봐야 되고 그리는 사람도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막 배열합니다. 그리고 나서 저 빨간 걸 회색에서 빼야 되는 거죠. 그럼 빨간 것만 따로 선택하기가 힘들죠.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기서 드래그로 잡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모든 스톤 깔리는 곳이 저렇게 평면일까요? 아닙니다. 곡면도 있고 막 뱅글뱅글 도는 면도 있고 다양하겠죠. 그럴 때 얘를 아주 이용하겠습니다. 컬러로 선택 짠짠 하셔도 되고, 얘를 먼저 선택하고 빨간색 하면 촥 잡히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그룹을 짓겠죠. 얘를 차집합 할 거예요. 빨간색 그룹으로 하시면 네, 됐습니다. 이 스톤도 녹색이니까 해서 그룹 하시면 되겠네요. 그 다음 뭐 숨기면 자연스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스톤을 뭐 그때그때 만들어 쓴다, 스톤 커터를 그때그때 만들어 쓴다,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스톤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죠. 아마도 1mm만 만들어서 쓰실걸요? 뭐 거의 대부분이 뭐 그럴 수도 있겠고, 뭐 1mm, 2mm 뭐 따로따로 이렇게 막 어떤 스톤 파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. 아이고 얘가 또 좀 오류가 생겼군요. 뭐 어찌됐든 얘를 뭐 스케일로 키워서 막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처음에 커터를 만들 때부터 여기 컬러 변경이 있어요. 표시색 변경하는 게. 그래서 컬러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깔고 빼고 뭐 더하고 뭐 숨기고 잠그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컬러로 변경, 컬러로 선택. 이 컬러로 선택은 이 그룹과 참 자주 쓰입니다. 이 그룹 얘기도 나중에 하겠죠. 일단은 이 선택 얘기하고 있으니까요. 레이어로 선택 뭐 그런가 봅니다. 스톤 커터만 할 거예요. 확인하면 이렇게 같은 레이어만 선택이 되겠죠. 번호로 레이어 선택 이런 거는 잘 안 해본 것 같은데요. 이게 1번이었나? 그랬나 봅니다. 2번은 선택이니? 자 이렇게 뭐 꺼내 놓고 2번 그런가 봅니다. 이렇게 1, 2, 3, 4, 5 뭐 그렇게 돼 있네요. 자 그 다음 뭐 점 선택. 네, 점 선택 이거 괜히 줬네. 정말 점만 선택이 됩니다. 점 구름 선택. 아마 이 점 구름은 라이노 캐드 하시면서 주얼리 쪽은 라이노 캐드라고 불러요. 라이노 3D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. 무조건 라이노 캐드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테 물어본 적이 있죠. 여기 캐드라고 안 써있는데 라이노 3D라고 써있는데 왜 캐드라고 불러요? 그냥 라이노 캐드래요. 그래서 오죽하면 라이노 쓰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캐드 기사라고 부르겠어요. 물론 라이노만 주얼리 계통에 처음부터 라이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거쳐갔죠. 그 대표적인 게 주얼 캐드가 있죠. 네,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주얼 캐드. 야 이거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커브 그릴 때 대표적으로 커브 그릴 때 여기 이제 점이 같이 켜져 있어요. 켜져 있고 이 점 옆에
숫자가 있습니다. 네,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점이 옆에 뭐 1, 두 번째 점 2 하고 뭐 3 이렇게 돼 있고, 숫자 옆에 점이 없다가 뭐 클릭 한 번 더 하면 점 하나 생기고, 한 번 더 하면 점 두 개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커브가 점점점 꺾여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? 아무튼 점을 한 6개로 만들어 보죠. 이게 막 여러 번 클릭하면 이자 옆에 점이 한 2개 생기면서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모양이 됩니다. 네, 그렇게 편집해요. 그래서 인내심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고, 지금도 아마 저기 서점에 가면 네, 저 주얼캐드 책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. 한 권 정도 있을걸요? 아무튼 네, 여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, 이 점구름은 거의 네,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. 저게 뭐 할 때 생긴다고 그랬더라? 아, 요즘엔 3D 스캐너가 이렇게 딱 이제 막 카메라 여러 개 달려가지고 그 물체가 뭐 어떤 원판 그 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착착착 하고 스캔을 하잖아요. 이렇게 이제 레이저로도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, 이렇게 뭐 콕콕콕 찍어서 스캔하는 게 있었대요.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럴 때 이제 점 찍고 뭐 하는 그 데이터가 있겠죠. 그럴 때 이제 예, 저런 점 구름이 생기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,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그 다음은 뭐 블럭, 네, 블럭은 아직 안 쓰셨을 테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많이 쓰던 거 여기 색으로 선택, 그 다음 쓰는 게 폴리 서피스 선택. 말 그대로 폴리 서피스는 서피스가 2장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, 조인되어 있는 형태가 폴리 서피스죠. 그래서 다각형의 이름이 폴리곤이잖아요. 폴리 붙으면 뭔가 2개 이상이 붙은 겁니다. 2개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이건 육면체니까 당연히 폴리입니다. 폴리 서피스죠. 서피스가 다중 서피스, 뭐 아무튼 얘는 폴리가 아니에요. 더 솔리드지만. 왜냐하면 그냥 A4지를 잘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. 네, 한 장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폴리에선 안 잡히고 그냥 서피스, 싱글 서피스일 때 선택이 되죠. 이건 뭐 메쉬고요.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. 폴리 서피스 할 거냐, 열린 폴리 서피스 할 거냐, 얘를 뭐 저 폭파해서 얘만 따로 띄고 결합을 했을 때, 자, 얘는 열린 폴리 서피스입니다. 얘는 그냥 열린 서피스고요. 그냥 싱글 서피스고. 쫙 하면 네, 지금 여기 싱글들이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제일만 되는 거고, 얘는 폴리긴 한데 열려 있어. 그때 요걸로 요거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. 닫힌 폴리 서피스는 이미 부쉈어요. 얘는 또 뭐지? 가벼운 돌출 개체 선택. 이거 뭐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. 아무튼 이런저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잔잔한 메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열린 서피스 선택, 뭐 닫힌 서피스도 있겠네. 닫힌 서피스 선택 얘였죠. 닫힌 싱글 서피스니까요. 이렇게 잔잔하게 선택해서 바로 뭐 지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얘는 뭐 한번 해보세요. 메쉬는 아마 거의 쓸 일 없으실 테고, 그 다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 커브네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다 보면 뭐 트림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잔잔한 커브 찌꺼기가 막 남았는데 이걸 지우고 싶어. 근데 못 지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어딘가가 커브가 열려 있을 경우도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테고요. 네, 그럴 겁니다.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막 지금은 안 닿은 거예요. 아이고, 다음 안 돼. 자, 이렇게 저렇게 축소하면 모르잖아요. 이런 것처럼 이런 잔잔한 것들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는 겁니다. 닫힌 커브는 또 하나 만들어 줘야지. 이것도 닫혀 있는 거니까. 예, 폴리라인 선택. 라인 그릴 때 뭐 왼쪽 클릭하면 계속 연결되면서 그리잖아요. 이러고 나서 결합이 돼 있습니다. 하지만
결합 안 되게도 할 수가 있어요. 오른쪽 선택하시고 똑같죠. 근데 끝내면 얘는 다 조각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이 분해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름이 뭐 선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글쎄요, 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뭐 거의 안 쓰니까요.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선 선택, 짜잔, 선이랍니다. 얘는 폴리, 얘는 커브, 얘도 폴리, 뭐 그런 거겠죠. 쟤도 커브. 그래서 얘는 직선만 선택하나 봅니다. 선 종류로 선택, 이것은 뭐 도면 그릴 때, 도면 그릴 때는 아니구나. 그게 아니군요. 네, 뭐 선 종류, 이 커브 했더니 뭐 서피스까지 다 잡힙니다. 얘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.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건 잘 안 썼고요. 열린 커브, 열려 있는 곳 찾을 때 썼었고요. 그 다음에 짧은 커브, 예를 들어서 정말 짧은 거, 뭐 지금 1mm 짜리 하나 그려 놓을게요. 1mm 짜리를 뭔가 하나 그려놨습니다. 근데 저런 찌꺼기가 좀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. 그때 얘를 딱 해서 최대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, 그럼 난 1로 할 거다 하면 1mm 짜리, 1mm 아래 것들이 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뭐 지우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. 뭐 닫힌 커브 선택했을 때 닫혔어, 그럼 얜 잘 됐구나. 이거 가지고 서피스 뭐 돌출을 하면 바로 닫혀있는 서피스, 뭐 솔리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. 닫힌 커브가 제대로 그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거, 일단 지금 자주 쓰이는 거 이 첫 번째 자주 쓰이고, 두 번째, 그 다음 뭐 세 번째가 되겠네요. 뭐 히스토리가 있는 개체 선택할 때도 뭐 쓸 수 있겠네. 뭐 쭉쭉쭉 넘어갑시다. 일단 나머지들. 브러쉬 선택이 왜 있지? 뭐 이건 이따가 또 나오니까 선택 필터 얘가 나오는 거죠. 이건 또 뭐니? 작은 개체 선택. 또 작은 개체가 어느 정도 작은 걸 찾을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찌됐든 이거 여기 있는 거죠. 자, 일단은 얘를 뭐 여기서 하죠. 얘를 누르면 올가미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잠시만요. 네, 돌아왔습니다. 아, 이거 참 목이 오래 가네요. 이 올가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점 선택하는 겁니다. 거의 쓸 일은 없었고요. 그 다음 연결된 점 선택했을 때는 뭐 이렇게 연결되는 쪽으로 계속 점이 선택이 됩니다. 쭉쭉쭉. 이것도 거의 쓸 일은 없었고요. 물론 뭐 당연히 있습니다. 어떤 글쎄요. 패치를 한번 써보죠. 뭐 패치 이렇게 만들었어요. 했더니 이야, 장난 아니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점을 켭니다. 오휴, 이게 뭐야. 근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들어주고 싶어요. 아이고, 히스토리 기록이 아니고 짠 들어주는데 어떤 여러 개의 점 하고 싶을 때 딱 누르면 그 옆으로 몇 개가 늘어났죠? 다시 합니다. 선택했어요. 얘를 딱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4개가 딱 선택이 됩니다. 또 딱 누르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딱 선택이 되고, 이 상태에서 짠 하면 갈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저걸 몰랐다면 얘 선택해, 그 다음 얘 선택, 노가다를 좀 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뭐 2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상식선 안에 있는 그런 변화가 보이게 되는 거죠. 그 다음 UV 선택은 또 뭘까요? 뭐 별게 없네. 왜? 서피스 선택하라고?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겁니다. 전환, 짠짠. 그러면 이게 방향 모두 하면 짠,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또 선택할 수가 있대. 일단 엔터 하신 다음에 움직여주면 바로 이런 편집이 가능하네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 편집하는 얘들입니다. 얘네들은 아주 잘 쓰이죠. 저도 역시 자주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컬러 바꿔주는 거 아마 했을 텐데 쭉쭉쭉 해서 이건 또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죠.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,
하시면 편집 있습니다. 전 V 방향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파란색. 짠. 이 파란색이 맞니? 이건가? 좀 밝아 보이는데 이건가? 좀 헷갈립니다. 뭐 일단 색칠해봐요. 아니면 뭐 다른 색칠 하면 되니까. 확인. 이거 아닌 맞나 봅니다. 자, 파란색 됐죠? 이렇게 컬러를 바꾸시면 되고요. 아주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? 건볼 끄고 빨간색 방향이 이쪽 가로 방향이네요. 짠. 그 다음 여기서 짠 하면 다 선택이 되겠고요. 아까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네,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걸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짠 해서 들어주고 뭐 짠 해서 반대쪽 딱 들고 할 수도 있겠네요. 뭐 어찌됐든 U 방향, V 방향 따로 선택할 수 있을 테고. 자, 얘도 뭐 딱 봐도 반전이죠. 짠. 얘 빼고 나머지 선택이 된 거죠. 다시 합니다. 이게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. 얘를 딱 누르면 나머지가 네, 선택 반전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U 방향이 빨간색 방향이죠. 누르면 한 칸씩 바뀝니다. 오른쪽 누르면 뒤로 가겠죠. 얘는 가면서 늘어납니다. 오른쪽 누르면 뒤로 가겠죠. 나머지도 똑같을 겁니다. 그럼 맨 나중 이거 붓이죠? 브러쉬로 점 선택하래요. 짠. 근데 뭐야, 점을 제가 껐군요. 이 상태에서 브러쉬 켜고 이렇게 하면 네, 그림판 쓰듯이 선택이 됩니다. 빨리 했더니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꼭 이제 저 좀 싸구려 이 무슨 일러스트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이 브러쉬 쓸 때 브러쉬가 좀 끊겨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뭐 받습니다. 천천히 하면 잘 되는데 빨리 하면 좀 끊겨서 표현이 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일단 대략적인 선택 도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아요. 구를 이용해서 선택 짠.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. 다 눌러보면 아시는 거니까요. 원으로 선택 짠. 네. 오늘 짠 너무 많이 썼어요. 자, 이번 시간은 필터와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직접 해보세요. 제가 자주 쓴다고 했던 건 색, 뭐 이 포인트, 그 다음에 커브 뭐 이런 거 자주 쓴다고 했었으니까 직접 저처럼 그려가면서 해보시면 좀 더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. 라이노 기초 1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네, 이렇게 뭐 숨기기, 뭐 자주 쓰는,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기 두 개, 이 녀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,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